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은 좀 시장이 딱 붙어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급반등 이후에 쉬어갈 만한 자리까지 지금 딱 올라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기준선 저항대도 있고요. 예,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오늘 밤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 부분을 발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이제 이번에 5일선 타면은 저점은 잡힌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일선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저점을 이제 깨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이제 아직까지 관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는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이 부분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 쉬고 있는데 그 반등이 지난주 수요일 날 종가가 22%나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빠지는 게 4% 빠지니까 굉장히 또 이제 불안해들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2% 반등 나왔다가 4% 빠지는 것 정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지붕 뚫기가 나오기 위해서 한 번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횡보 정도 하는 장세, 그러면서 힘을 좀 모으고 여러 가지 관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장세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달러가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빠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좀 되긴 하지만, 달러 빠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같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깨고 내려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일단 좀 꺾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환경이 괜찮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깨고 내려올 수 있을지 이번에는 혹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물론 위안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가 저렇게 빠진 마당에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한 번은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420원이 깨져준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 2,550원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전망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가령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반도체 관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세게 붙어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런 핑계로 그럼 충분히 매수도 할 수 있고요. 2,400 밑으로 만약에 코스피가 빠져준다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종목들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고요. 수급을 본다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팔고요. 1,7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팔고 아침부터 이제 팔았는데 선물 쪽엔 약간 매수긴 하지만 옆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은 이제 옆으로 흐르는 수급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흐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경계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될
자리예요. 조정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외바닥으로 가다가는 한번 뭐 60일선이나 뭐 120일선 만나면은 음봉이 크게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조금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가준다면은 조금 더 탄력 있게 튼튼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이번 주에 뭐 살짝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은 이제는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건 전혀 없다. 오히려 빠져주면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징 섹터 보면은요. 첫 번째 뭐 반도체 우리 시장의 뭐 주춧돌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이제 기준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121선, 61선을 지금 안착하기 위한 흐름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주 뭐 튼튼한 이제 흐름을 갖고 있고 요번에 이제 하락 구간에도 물론 뭐 낙폭이야 컸지만 그래도 저점 같은 것들을 안 깨고 지금 올라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시각이 분명히 이제 지금은 하방에 대해 가지고는 견조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그것은 이제 꼭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를 오늘 이따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가지고 이 장이 좀 끝나 봐야 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매수로 좀 돌려야 됩니다. 이게 매수로 좀 돌려주면서 위쪽으로 삼성전자가 57,000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그러면 삼전이의 흐름이 조금 더 탄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 자체도 또 이제 좀 더 힘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저점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리가 있겠고 지난번에 뭐 프리마켓에서 한번 떴다가 좀 누르고 이랬는데 이런 차트는 프리마켓에서 형성된 차트는 오히려 좀 제외하고 보여주면 좋은데 차트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오히려 좀 노이즈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시총 큰 종목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뭐 ISC라든가 이런 종목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던 뭐 YC라든가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테크윙 다 뭐 괜찮은 종목들이고 좋은 종목들입니다. PSK 쪽. 가온칩스가 오늘 조금 이제 반등폭이 좀 큰데 이쪽도 이런 팹리스 쪽도 반등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볼 때 늘 같이 말씀드리는 삼성전기도 이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 쪽에는 빠질 때는 분명히 담아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반도체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는 반도체 쪽에는 30% 정도는 그 포트에 포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고 뭐 기존의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CXL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후공정 쪽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디램 쪽에 현물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쪽도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을 보시면요. 2차전지 뭐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2차전지 뭐 이번에 시장 흔들리는 구간에서 초반에 관세 매기기 전에 흔들리더니 오히려 바닥 잡고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잘 안 흔들리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 투자 의견이 하반기까지 보유하자. 그리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2차전지 섹터 내의 비중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섹터가 됐든지 간에 비중이 30% 이상 넘어가면은 몰빵으로 생각하고 30% 이하로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2차전지들
요번에 또 같은 의견입니다. 요번에 또 뭐 전고점 부분까지 LG에너지솔루션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분명히 좀 줄이셔야 될 거고요. 비중이 커놓으니까 지금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빵하신 분들은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또 비중을 좀 30% 이내로 맞추는 그런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은 당연히 뭐 시장의 그 코스닥 대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또 이제 음극재 쪽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대주전자재료 또 뭐 그 전해액 쪽에 뭐 에코앤드림이라든가 또 엔킨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이제 반응이 좀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주목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는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이 시장 하락할 때 상당히 좀 이제 좋았죠. 근데 이제 조선주 쪽은 제가 박스권 매매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중공업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신고가 바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일 만한 구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 쪽에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고 신고가가 나오면은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눌린 구간에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조선 사업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그때는 또 비중을 줄여주고 잠잠하면 또 내려가니까 그때 또 사고 이렇게 해주면 아주 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조선주는 올해 내내 박스권 매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내고 있는데 신고가 이런 거 너무 바라지 마시고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뭐 비중 좀 줄여놓고 더 간다 그러면은 더 가라 그러고요. 그건 뭐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눌린 거에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박스권 매매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뭐 그 테마주들 중에 이제 뭐 퓨리오사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AI 테마랑 같이 움직이죠. DSC는 예전부터 퓨리오사 종목이었으니까 상한가 같고, 뭐 포바이포라든가 또 뭐 마음 AI,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이런 정책 테마들, 대선 테마들 제가 외면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테마라는 제가 그 총선 테마는 안 해요. 총선 테마들은 힘이 좀 약합니다. 워낙 분산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선 테마는 제가 꼭 하고 있고요. 대선 테마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치인 테마, 인맥 테마 이런 것들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하시는 것보다 정책 테마 쪽에는 관심을 좀 가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쪽에 필요사 관련 테마들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 DSC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를 갔는데 마음 AI는 상한가를 아직 안 갔는데 그러니까 마음 AI를 사야지.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갔으면은 대장 준 거예요. 그러면은 DSC 인베스트먼트를 보고 있다가 DSC 인베스트먼트가 음봉이 길게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서 한 10% 20% 먹고 나오는 게 이게 테마주 매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대장주가 아닌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자꾸 뭐를 비벼보려고 하면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원칙을 지키시면 꼭 대장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좋고요. 뭐 정책 테마가 뭐 이쪽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이쪽 정책 대선 테마주 정책 관련해가지고 출산 테마 같은 것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왜 쉬겠습니까? 지금 이제 말 한마디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라는 게 이제 뭐 무슨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뉴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씨가 됐든 또는 뭐 김문수 씨가 됐든 뭐 어느 누군가가 출산 관련해서 한마디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또 빵 치겠죠. 그럼 그때 또 비중 줄이고 아무 말 안 하면 또 잠잠해지면은 살짝 내려오니까 그때 또 비중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게 이쪽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얕게
굉장히 뭐 무슨 그 바이앤홀딩으로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출산 테마라든가 또 뭐 이런 갤럭시 모니터링처럼 STO나 지역화폐 쪽에 또 엮여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바람이 부는데, 그리고 이제 6월 3일이니까 5월 달은 아마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바람이 세게 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령 이제 오늘 밤에 뭐 반도체 관세 때문에 내일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 오히려 테마주들이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 할 수 있을 때는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략 부분을 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네요, 미리. 주도주하고 테마주 투트랙 전략이 지금은 이제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도 섹터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죠.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우리 시장 전체의 주도 섹터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코스닥의 주도 섹터죠.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꼭 요 세 섹터는, 반바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섹터는 꼭 눈에 좀 담아 놓으셔야 되고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주도 섹터가 되겠고, 테마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종류의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봐야 될 쪽들이, 사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져 있으면은 사고 싶은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다 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주도 섹터 쪽에 50%, 뭐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한 50% 담으시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뭐 테마주 쪽에 한 20%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쪽이 뭐 이런 화장품 쪽 있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21선을. 화장품 쪽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유럽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 뭐 관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뚫고도 성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비중이 지금 미국 비중을 따라잡는 딱 그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의 성장성들 같은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것도 잘 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엔터주들 1분기 실적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이브. 지금 1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뭐 그 6월 달 되면 하반기 접어들죠. BTS 복귀설 나올 거고요. BTS가 이번에 복귀하면은, 완전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이슈가 될 텐데, 이번에 복귀해서 뭐 한 3개월 일하고 해체되고 이런 게 아니죠. 내년도에, 내후년도까지 이제는 다시 또 BTS 활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까지 가격이 비싸가지고 제가 적극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사셔야 돼요. 이제는 6월 달부터 이제 그 BTS 복귀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저점이 아닌가. 아마 1년 저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라든가 뭐 JYP엔터도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YG엔터는 하이브보다는 전 조금 이제 좀 못하다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이. SM도 좀 덜 빠진 것 같고, 지금은 딱 좋은 쪽이 이제 하이브네요. 하이브 같은 종목들, 엔터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또 로봇주 보셔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조금 조정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너무 각이 섰네요. 옆으로 흐르든지 좀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사시고, 꼭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라도 뭐 유일 로보틱스는 뭐 약간 좀 단기성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휴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 조금은 좀 쉬어갈 만한 구간이고, 이번 주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답답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저점은 나왔고 하락해 준다면 겁먹을 거 없이 거기서는 당장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